탄핵안 폐기 뒤 충청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탄핵 촉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근조화환이 등장했고 1인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농촌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이 커 한 복지재단이 수세식으로 바꾸는 재능 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습니다. 충북의 국민의힘 의원 3명도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지역에서는 이들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초원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첫 번째 안건이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갑니다. 끝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청주와 대전, 천안, 아산 등 충청 지역 시민단체는 또다시 대전역에 모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윤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라며 거듭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러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강한 비판도 드러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웃으면서 나가요. 어떻게 반란의 수괴를 옹호합니까? 그는 반란의 수괴입니다. 직무를 곧장 정지시켜야죠. 국민의힘 충북 국회의원 3명에 대한 분노는 지역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확산했고 의원 사무실로 근조화환을 보내거나 거리에 나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이라는 분은 비상계엄령에 대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에 오지도 않고 여당 의원에게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던 대학생은 지역민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지적했고 단체로 퇴장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냥 당론을 따른 국회의원과 지역 대학생들의 뜻을 무시하고 당론을 선택한 국회의원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던 또 다른 대학생도 퇴진 요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대학생들이 이런 일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이어받아 국정을 관리하겠다는 발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도당과 8개 지역위원회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 청주와 서울에서 집회를 이어나간 시민단체는 윤석열 탄핵 촉구와 국민의힘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충북 곳곳에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이 농촌 마을에서는 아직도 집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철이면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 위험도 큰데요. 한 복지재단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런 화장실을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비좁은 농촌주택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당을 파헤쳐 오수 관로를 묶고 다시 포장합니다. 한편에선 절단기를 이용해 타일 조각을 자릅니다.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허물고 안방과 연결된 화장실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윽고 수세식 변기를 안치고 수평을 맞춰 고정 작업을 합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공간이지만 집 밖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던 할머니는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간다 나오다가 넘어져갖고 얼굴을 다 까가지고 밖에 일단 안 나가니까 좋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안 좋을 때는 밖에 나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다리가 불편해 집 밖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던 할머니도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해 다른 사람이 비워주던 불편도 줄고
환경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이제 교설에도 여기 가까우니까 이제 걸어가고 일단 비 오니까 이성적으로 좋잖아요. 제천복지재단이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사업은 겨울철 재래식 화장실을 오가다 발생하는 빈번한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훨씬 더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내 집에서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기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3천만 원이 전부, 사정이 급한 8가구만 대상입니다. 그나마 자원봉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건축 분야, 전기 분야를 일을 하고 있어서 재료비만 받고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적은 예산에도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 읍면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됩니다. 청주시는 동과 읍면 지역에 다르게 적용되는 하수도 사용료를 일원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읍면 지역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용 기준 현재 동지역의 절반 수준인 사용료를 77.2%까지 올리며 동지역의 경우는 대중탕용만 점진적으로 인상합니다. 청주시는 읍면 지역 하수처리 시설 비용을 동지역 수익으로 충당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농촌마다 고령화되다 보니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는 농지가 적지 않습니다. 경북 영덕에서는 이런 휴경 농지를 모아 함께 농사를 짓고 소득을 나누는 공동 영농 모델을 추진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포항의 MBC 정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자락에 넓게 자리 잡은 영덕의 한 고랭지 배추밭. 김장철을 앞두고 수확이 한창입니다. 배추를 뽑고 옮겨 싣는 일사불란한 동작이 농사 전문가의 솜씨입니다. 한 차 가득 실은 배추는 절임 배추로 가공해 시중에 판매합니다. 이곳의 배추 생산은 공동 영농, 그러니까 영농법인이 여러 농지를 모아 경작해 소득을 개별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1년 농사로 보면 배추와 콩 등을 돌려짓는 이모작을 통해 매출은 늘리고 농업의 규모화와 기계화로 비용은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이곳의 매출은 기존 개별 벼농사에 비해 4배 많고 절임 배추로 가공하면 8배, 김치까지 만들어 팔면 19배로 늘어납니다. 당장 오는 크리스마스에 지급될 첫 소득 배당금은 3.3제곱미터당 3,000원, 개별 벼농사 소득의 5배 이상입니다. 공동 영농으로 해가 이기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농가에 이제 고령화된 농가에 소득도 또 창출되고 우리가 또 이래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또 농가에 충분히 또 배당금도 더 드릴 수 있도록 연말부터 김치까지 만들어 팔아 매출이 늘면 농가별 배당도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여 농가들은 공동 영농이 농촌 고령화에 좋은 대안이라고 반깁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그걸 하니까 뭐 배당금도 준다 하지, 뭐 잘 찌면 또 더 많이 준다 이러지. 너무 좋잖아요. 편하고 또 우리 또 논 또 토지를 줘도 또 우리는 일하면 또 품도 받아 먹고 뭐 일거 양도 다 좋아요. 이곳의 공동 영농은 올 하반기부터 30여 농가 21헥타르 규모로 운영해 연간 매출이 20억 원대로 추산되면서 벌써부터 참여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공동 영농은 경상북도가 농업 대전환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문경과 경주 등 14곳에 자금을 지원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6년까지 경북 전역 30곳에 공동 영농 사업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탄소 중립 규제 강화 때문에 요즘은 선박도 탈탄소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경남에서는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선박이 세계 최초로 건조됐습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초로 경남에서 개발된 암모니아 디젤 혼소 추진 선박입니다. 36m 길이에 500톤급으로 건조된 선박은
기존 화석연료와 암모니아를 함께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였습니다. 무탄소라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가장 각광받는 연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암모니아는 수소와 함께 무탄소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성과 위험성이 있지만 오래전부터 산업 현장에서 활용돼 운송이나 공급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조선업계는 암모니아가 LNG 이후 가장 유력한 친환경 연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독성이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다루어 본 연료이기도 하고 준비만 잘한다면 선박에 좀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고. 정부는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경남을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 시스템 선박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EK중공업과 STX 엔진, 경남 테크노파크 등 특구에 참여한 15개 사업자는 암모니아와 디젤을 섞어 사용하는 엔진과 암모니아 공급 장치, 배기가스 처리 장치 등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조선 산업의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선박 건조 6개월 만에 배를 바다에 띄운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500시간 동안 실제 운항을 하면서 암모니아 연료와 탑재된 기자재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제도 개선과 법규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 성금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구세군 충청지방본영은 청주 성안길에서 김영한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식을 가졌으며 시외 버스터미널과 육거리 시장 등 도내 곳곳에서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모아진 성금은 충북과 대전 지역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충북 상업정보고의 류정욱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6회 국제 주니어 오픈 스쿼시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류정욱은 준결승에서 이란의 모하마드를 3대0으로 이긴 데 이어 결승에서 스위스의 파비앙 리콜라스에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스쿼시 연맹이 승인한 최고 등급 국제 주니어 오픈 대회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말레이시아와 중국 등 24개 나라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지역 법인들의 지역 미술 작품 투자를 유도하는 2024 충북 K아트 전시회가 진천 갤러리 카페 도종에서 개막됐습니다. 내년 2월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에는 보리화가로 유명한 박영대 화백과 갤러리 카페 도종의 오은주 관장 등 작가 6명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충북 갤러리 협회가 기획한 2024 충북 K아트는 갤러리 카페 도종을 비롯해 충북 지역 9개 전시관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한편 충북 갤러리 협회는 법인들이 미술 작품에 투자해 지역 예술계와 상생하자는 법인 사회문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천시가 의림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노레일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제천시는 한국 모노레일 그리고 EMK 파트너스와 오는 2026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해 의림지 일원에 580m 길이의 모노레일과 정류장, 전망시설을 조성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지역민 우선 채용과 근로자 관내 거주, 지역 환원 사업 실시 등도 약속했습니다. 의림지 모노레일은 60명이 탑승할 수 있는 2대의 차량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에어로K 항공이 청주, 나고야 신규 취항을 앞두고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다음 달 31일부터 나고야 노선을 운항하기로 하고 내년 3월 5일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취항 노선은 일주일에 매일 한 차례씩 운항될 예정으로 정오에 청주공항을 출발해 나고야 주부공항에 오후 1시 50분에 도착하고 나고야에서는 오후 2시 50분에 출발해 청주에 오후 4시 50분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충주시가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의 누적 매출이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02년 개설된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휴게소가 207억 원으로 매출이 가장 많고 맞은편의 창원 방향 휴게소는 매출액 47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